퇴사 후 고객 명단 한 통 2억 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8년간 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영업팀장의 퇴사,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에 관한 겁니다. USB 하나에 담긴 고객 명단 3,200곳. 그 파일 하나가 어떻게 1억 8, 500만 원짜리 소송으로 번졌을까요? 여러분, 만약 8년 동안 직접 발굴한 고객 명단, 여러분이라면 퇴사할 때 가져가지 않으셨을 자신 있나요?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IT 솔루션 회사의 영업팀장 박민수 씨는 8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39, 중소기업 대상 ERP 솔루션, 그러니까 기업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영업을 담당해온 그는 230여 곳의 고객사를 직접 발굴하며 연간 12억 원의 매출을 책임져 온 핵심 인재였죠. 회사도 그를 믿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까지 줬을 정도로요.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회사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급은 줄었고 경쟁사의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결정한 그날 밤 그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47분. 그는 3,200곳의 고객 연락처, 담당자 정보, 계약 내역, 심지어 계약 갱신 예상 시기까지 담긴 엑셀 파일을 USB 고스란히 복사했습니다. 2022년 2월 13일 박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퇴사했습니다. 새 회사에 출근한 그는 곧바로 영업에 나섰습니다. 3월 첫째 주 전 직장 핵심 고객 15곳에 전화를 걸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5곳이 관심을 보였고 이곳은 기존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박민수 씨의 전 직장 대표 김태준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한 달 전 퇴사한 박민수 씨였습니다. 경쟁사 이름을 달고 걸려온 그 영업 전화에서 박민수 씨가 언급한 고객사 리스트, 그게 바로 자기 회사의 핵심 고객 명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태준 대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한 그는 새벽 2시 47분에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흔적을 발견했죠. 더 결정적이었던 건 고객사 중 한 곳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박민수 씨가 가져간 3,200곳의 고객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둘째, 입사할 때 서명한 비밀 유지 서약서가 퇴사 후에도 효력을 갖는가? 셋째, 아직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거든요.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입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퇴사 이후에도 여러분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먼저 원고인 김태준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8년 동안 회사가 공들여 쌓아온 고객 자산이 하룻밤 새에 통째로 경쟁사로 넘어간 겁니다. 박민수 씨가 가져간 3,200곳 중 무려 70% 이상은 그가 직접 관리하지도 않았던 다른 팀원들이 개척한 거래처였습니다. 본인이 발굴한 고객도 아닌데 그냥 접근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싹 쓸어간 거죠. 게다가 박민수 씨가 새 회사에서 작성한 영업 계획서에는 전 직장의 고객 명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거든요. 반면 박민수 씨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그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객 연락처나 담당자 정보는 인터넷 검색이나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다. 박민수 씨가 8년간 직접 쌓아온 인맥과 신뢰는 회사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업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건이 없으니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게 퇴사 후까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 아니냐. 나름 논리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태준 대표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피고 박민수 씨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자, 과연 판사는 어느 쪽 손을 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투표하고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생각보다 꽤 놀라울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10월 13일 재판장은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박민수 씨는 1억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고객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8년간 축적된 계약 조건, 담당자 개인 성향, 의사결정 구조, 갱신 주기, 불만 처리 이력까지 담긴 독점적 정보라는 거죠. 회사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보안 교육도 실시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박민수 씨가 직접 발굴한 고객이니 자기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져간 정보의 70%는 다른 팀원들이 관리하던 고객이었고 본인 고객 정보조차도 회사의 체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인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의 효력도 인정됐습니다. 보호기간이 2년으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취업이나 영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보의 무단 이용만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손해미발생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손해로 인정하거든요. 실제 계약 해지 검토 중인 8곳의 향후 3년 예상 손실액을 계산해 1억 8,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퇴사할 때 고객 명단이나 내부 자료를 개인 USB나 이메일로 가져가는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직접 발굴한 고객이라도 회사 시스템에 쌓인 정보는 회사 것입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는 형식적인 종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예요. 반대로 사업주분들께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고객 정보는 반드시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퇴사 예정자의 접근 기록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는 보호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제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새벽 2시 47분 그 한 번의 클릭이 1억 8, 500만 원짜리 판결로 돌아왔습니다. 8년의 경력이 10년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빚으로 바뀌는 데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건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